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선거를 딱 하루 앞둔 시점이었죠.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인터뷰 내용입니다. 아, 네. 선거 직전이면 정말 초미의 관심사들이 많았을 텐데요. 그렇죠. 당시 민주당이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었는지 또 가장 뜨거웠던 쟁점들,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네네. 그 인터뷰 보면 당시의 긴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단순 판세 분석보다는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보고 있었는지 또 뭘 가장 우려했는지가 좀 보입니다. 맞아요.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조 의원이 판세 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이쪽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특히 그 사전 투표율 높았던 거랑 재외국민 투표를 언급하면서 이게 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투표율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다, 불리하다 이걸 떠나서요. 국가적으로 좀 위기 상황이니까 주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. 이런 거죠. 네. 그게 위기 극복의 동력이다. 이런 논리군요. 그렇죠. 위기일수록 더 참여해야 한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, 이거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요. 이걸 빌미로 혹시 선거 부정 시도나 불복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. 이걸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. 아, 그 부분, 네. 황교안 전 후보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한 거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사전투표 폐지 주장했던 것까지 언급하면서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 관리 실수로 넘어서 혹시 선거 공정성 자체를 좀 흔들려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깔려 있는 거죠. 심지어 뭐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단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. 예, 그런 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흐름이 자칫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,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아주 강하게 표현했죠. 김문수 후보가 절차 미준수 시 승복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 일종의 불복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. 와, 상당히 날카롭게 봤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정말 뜨거웠던 쟁점이죠. 리박스쿨,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. 이게 그냥 단순 의혹 제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리박스쿨 논란. 이게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조 의원 주장은 이 단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특히 그 늘봄 학교 강사 채용, 이걸 미끼로 젊은 층을 동원했다.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. 그렇죠. 이 의혹이 심각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, 이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니까 심각한 거고. 그렇죠. 둘째는 이 과정에 혹시 교육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권력의 도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심 때문이에요. 늘봄 학교가 바로 그 통합 방과 후 프로그램이고요. 아,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군요. 리박스쿨 손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까지 되고 여러 대학이나 학교랑 협약은 또 어떻게 맺었는지 이런 걸 문제 삼더라고요. 네. 교육 전문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지위나 기회를 얻었냐는 거죠. 뭔가 좀 석연치 않다. 이런 뉘앙스였어요. 심지어는 그 리박스쿨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. 이건 거의 극우 사상 교육 아니냐. 이러면서 히틀러 유겐트까지 비유를 했어요. 아, 그 비유는 상당히 강했죠. 교육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도 좀 비판적으로 봤고요. 그리고 이 리박스쿨이랑 김문수 후보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김 후보가 그 손 대표를 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게 그냥 아는 사이를 넘어서 혹시 댓글 조작 사실을 인지했던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더라고요. 와, 이건 정말 신박한 문제 제기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선거 이후에라도 진상규명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. 당시 민주당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신박하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중간에 잠깐 그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 지지했다는 선언, 그거 진위 논란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. 근데 이건 답변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그건 좀 해프닝처럼 불거졌던 건데 지지 선언을 조직했던 쪽에서는 확인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짐 로저스 측과는 계속 소통하면서 추가 입장을 정리 중이다. 딱 이 정도로만 답했어요.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하진 못했죠. 네, 그냥 진행 상황 설명 정도였군요. 자,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,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 낸 거요. 이거에 대해선 조 의원이 이것이 본질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던데요. 네, 조 의원은 이걸 이번 선거 구도를 딱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.
윤 전 대통령의 지지 메시지 발표나 또 그 전직 정무수석이 김 후보 유세 현장에 간 것 등을 다 연결시키면서요. 아, 연결고리로 본 거군요. 그렇죠. 김 후보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뭐랄까 대리인 같은 존재다. 그리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, 심지어 내란 동일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딱 설정한 거죠. 내란 동일체요.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. 네, 김 후보가 TV 토론 같은 데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, 이런 것도 근거로 제시했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지난 정부 실정이나 내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고 이걸 극복할 준비되고 실력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다.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마무리했고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 인터뷰는 선거 직전에 민주당이 일단 위기론을 좀 고조시키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고 동시에 리박스쿨 의혹이나 윤석열 배우설 같은 걸로 상대 후보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에 좀 흠집을 내려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조승래 의원 인터뷰를 살펴보니까요. 선거 막판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 정당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. 특히 그 리박시쿨 관련 의혹은 뭐랄까 선거 결과랑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그렇습니다. 특정 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그 배경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공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죠. 여러분께서도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보이는 정보 너머에 혹시 숨겨진 어떤 구조나 맥락은 없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예를 들면 뭐 익명 댓글 뒤에 혹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공적인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좀 이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.